그러므로 기억을 저장하면 나를 저장한 것이라는 질문이 될 거예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기억을 저장한다면 그 사람이 인격이냐, 동의어냐?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데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위치라든지 생체 정보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완전한 인간의 기억이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지털 메모리에 대해서 축적된 데이터가 인간의 메모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AI가 이것을 리컨스트럭션 합니다. 이것을 다시 재조직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AI가 그 사람을 재구성해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나중에 살려냈다 할 때 그것을 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동일한 인물이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조의 디지털 퍼스나, 그러니까 뭐냐면 디지털의 인격체가 매우 비슷하게 반응한 존재를 쌍둥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마인드 업로딩, 의식의 이전이 가능하냐. 네,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더 다뤄줄 겁니다. 그래서 현재 AI는 한 사람이 남긴 글과 음성과 사진과 영상과 행동 기록을 이용해 그 사람과 매우 비슷하게 반응하는 디지털 퍼스널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방송이 나왔지만 죽은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음성이랑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디지털 퍼스널이에요. 그런데 그 기억을 복제하는 것과 의식을 이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복제와 의식의 이전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완전한 브레인 업로딩이나 또는 주관적 의식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계속되는 기술은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오른쪽에 마인드 업로딩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보존하는 것이 이러한 기술이 왔을 때까지 내가 지금 죽겠어 그러면 냉동인간으로 만들다든지 아니면 그 기억을 일단 맡겼다가 이렇게 똑같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렇게 요청하는 억만장자들이 미국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그래서 인간의 음성, 얼굴, 그 다음에 인간의 기록, 그 다음에 인간의 기억, 그 다음에 좋아했던 것들, 인간의 핑거프린트, 그 다음에 인간의 유전자, 그리고 인간의 삶의 연역, 그리고 인간의 모든 그러한 감각적 기록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기술이 실현 가능할 때 그걸 만들어 달라. 근데 여러분 이것은 리컨스트럭션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멈추거나 다시 만들거나 하는 것을 크라이오닉스 내지는 클로닝인데 크라이오닉스는 이제 시간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질병을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안 나오니까 냉동인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냉동인간으로 만들면은 여러분 알겠지만은 냉동인간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저온으로 보존하거든요. 냉동인간을 할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에 이제 모든 피를 뽑아내요. 이제 모든 피를 뽑아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그거를 급속하게 이제 그 인간의 몸을 저온으로 만드는데 그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영하 196도일 거예요. 영하 196도로 하면은 이제 인간의 몸이 그대로 보존되고 그 다음에 다시금 살려낸단 말이죠. 만약에 피가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요, 인간이 얼면서 그것이 뾰족뾰족한 얼음이 되면서 피부를 뚫고 완전히 인간의 몸이 파괴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다 뽑아내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 냉동 보존된 인간을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되돌린 사례는 없지만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자기 냉동인간으로 보존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한 거는 지금 굉장히 많아요. 냉동인간들이 지금 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을 이제 리페어에서 리바이벌로 부활시키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소위 크라이오닉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도 많이 세계 그 중요한 의제가 됐지만 복제인간입니다. 클로닝. 스템셀 클로닝은 더 유명하죠. 줄기세포 복제. 그래서 클로닝이 same person은 아니지만 이제 기억도 똑같진 않아요. 그 클로닝으로 인간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경험이나 그런 의식이나 역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DNA가 동일하다 해도 한 인격이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여러분 DNA를 공유해도 인격은 다른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 실험이 있는데 미국에 이제 빌 앤드루스라는 사람이 있고 릭 앤드루스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이 분자생물학에서 이 두 사람을 했는데 현재 릭 앤드루스는 신체 나이가 70세로 나타나고 있고 빌 앤드루스는 꾸준히 운동하고 하면서 현재 신체 나이가 41.5세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의학에서는 후성 유전인자의 요인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을 연구를 하고 있냐면은 그 장수 유전인자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지금 해법들이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대학에서 물론 존 홉킨스도 이런 것들을 내고 있지만 우리 몸을 괴롭혀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약한 스트레스가 그 프로틴에서 호르메시스라고 하는 호르몬을 배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열량을 제한하고 평생 소식한 사람이 더 오래 살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라고 해요. 그러면 갈색 지방을 더 많이 만들어내므로 인간이 훨씬 수명이 길어져요. 또 시로토닌을 더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NR이나 뭐 NRM을 농도를 높이는 약을 먹으면 같이 이제 해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로 말미암아 지금 빅테크 가운데 아마존에서는 인간의 수명 연장의 생명을 걸고 알토스라는 기업을 세워서 지금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죠. 구글도 여러분 칼리커라고 해가 2013년에 해서 지금 인간의 노화와 생명 연장의 최대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NA 손상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주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복제양 돌리가 평균 수명까지는 가지만 이제 이것이 똑같은 사람은 아니고 복제양 돌리는 똑같은 양은 아니지만 같은 모습으로 돼 있어요. 외양은 인간에게 적용이 됐을 때 이 후성 유전체 에피제놈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몸에는 40개 조의 그런 세포가 있는데 현재 200개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2만 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2만 개의 유전자 가운데서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침입하면은 그거를 이 스나이퍼 저격수가 그것을 퇴치하는 건 질병 바이러스가 오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게 이제 T 세포 아니면은 NK 세포란 말이에요. T 세포나 NK 세포가 저격하는데 이게 나가고 나면은 원래 T 세포나 NK 세포는요 뭐냐면 인간의 그 DNA 안에서 인간의 몸을 건강하는 것을 이렇게 붙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뭐냐면 암이나 이런 것 질병을 일으키는 애들이 나가면 질병을 만들고 암을 만드니까 걔네들이 못 나가도록 T 세포나 NK 세포가 붙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박테리아가 들어오고 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TK 세포와 NK 세포가 가서 저격하러 나가는 사이에 이 붙들어줬던 암세포나 이런 질병 인자가 느슨해져 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 급격하게 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 2만 개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시트루인을 필요해서 복구 작업하고 세포의 노화를 더 방지해주는 그런 NK나 T세포나 NK세포가 그 저격하러 간 사이에도 이것의 인간의 구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연장하는 것과 죽음을 이기는 것이 가능할 것이가. 냉동 보존은 몸을 보존하라고 하고 마인드 업로딩은 정보를 보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제는 유전자를 보존한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보존이지 부활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가 살아있는 조직을 입는다면 기계와 인간의 그런 세포가 하나가 됐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메탈, 플라스틱, 실리콘을 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게 놀랍게도 로봇입니다. 로봇 기계예요. 그 안에는 철심이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눈에 보이는 피부는요, 인간 세포와 똑같은 피부와 똑같은 프로틴으로 만들고 이것을 하는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상처가 나가고 질병이 됐는데 이 기계로 만든 이 안에가 기계가 있어요. 근데 이 세포가 자기 스스로 그 질병을 치료하고 자기 재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단순한 실리콘 인공 피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와 세포 외기질로 구성된 조직공학 피부로 로봇 손가락에 입혀가지고 상처난 부분을 회복하는 것 시험했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바이오 하이브리드 로봇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인간의 이 몸에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라고 하는 몸에다가 리빙 티슈를 입혀요. 얼굴도. 그러니까 이제 이건 옛날에는 인위적으로 만든 플라스틱이라면 이거는 진짜 세포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포를 보면은 세포가 상처가 재생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어떤 가능성이 되겠죠? 배양 피부를 로봇에다 입히면 똑같이 우리가 피부 촉감도 느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로봇 표면에 적응하고 두뇌도 인간의 두뇌와 똑같은 걸 상처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미래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로봇 피부를 혈관화가 가능하게 되고 감각기는 five senses, 오감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경, 땀샘, 모낭, 자가회복, 지속수 세포 해석까지 현재는 이게 안 돼 있는데 이것까지 가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몸과 초지능이 결합을 한다면 인간의 몸은 8시간 노동, 수면 필요하고 질병이 생기고 기억이 제한이 있고 계산 제한이 되고 노화가 되고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이것을 슈퍼인데 초지능에다가 놓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죠? 24시간 작동합니다. 그리고 전기만 충전하면 돼요. 인간 수억 사람의 기억을 한꺼번에 놓을 수가 있어요. 지식에 즉각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초인간적 계산이 되죠. 수백 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를 다 구사합니다. 네트워크 지능이에요. 그리고 부품 교체가 가능합니다. 더 큰 물리적 힘이 가능하고 대규모 복제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월등한가? 이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인간을 성룡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경쟁은 인간과 기계 사이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인간과 기계와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인간과 기계가 됐던 이 두 개의 대결이 된다는 거예요. 경쟁이. 그러니까 순수한 인간과 기계 인간과의 대립이 경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순수 인간과 그 다음에 증강된 인간의 격차가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BCI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때문에 그렇고 유전적 향상 때문에 그렇고 인공장기 때문에 훨씬 더 수명이 오래갈 거고 재생의학 때문에 그렇고 AI 인지 보조가 가능해요. 이것을 AI Cognitive Assistan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각 증강이 Senses Augmentation이거든요. 이 결합이 깊어지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인간과 기계의 경계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저는 지금 현재 2016년 8월 현재 확인된 사실과 전망을 분리해 보면요. 인간은 고쳐주는 것이 질병 극복을 위한 인류의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손상된 몸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인류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증강으로 가고 있어요. AI의 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트랜스휴먼이 만들어지면 싱귤러리티, 특이점이 완전히 구현된 이후에 출현하게 될 포스트 휴먼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호모사피엔스, 저는 이거 호모사피엔스는 용어를 쓰기를 원치 않지만 세상이 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호모사피엔스의 생물학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넘어선 존재가 출현 가능하지 않냐고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반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 리페어되는 신약개발 유전 편집 질기세포 오가나이드 이종인식 뇌 컴퓨터 이렇게 뭐 소위 말하면 BCI 그 다음에 로봇 위에 살아있는 조직을 넣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인핸스 휴먼에서 포스트 휴먼으로 가면 고성능 휴머노이드가 만들어지고 있고 급진적 노화 역전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주문형 전체 장기 재생이 가능하고요. 냉동 인간을 소생하는 것이 미입증되지만 이들은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다음 마인드 업로딩이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이걸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AI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의식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과학적으로는 방법이 없는데 이걸 믿고 있어요. 또 생물학적으로 불멸까지 가지 않겠네. 이모랄리티가 아니라 이모탈리티. 즉 죽지 않는 그러한 영생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 달성되지 않지만 그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휴먼이 아니냐. 그래서 실제하는 기술과 영구적인 기술과 과학적으로 가능한 미래와 아직 사변적인 미래를 구별할 때 저는 세 가지로 구분한 거예요. 위에. 그래서 이미 고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증강된 인간, 이거는 지금 진행형이에요. 근데 트랜스휴먼에서 포스트 휴먼으로 간다면 이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과학적 현실과 철학적 전명을 구명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Convergence Theology, Convergence Missiology를 주장해 왔습니다. 융합성교예요. 인간이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다. 그래서 문명의 변화는 기술들이 서로 합쳐질 때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인간의 수명력 과학이 완벽한 상태까지 가고 그 다음에 나노 테크놀로지에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뉴로 테크놀로지가 이제 신경 소직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오가노이드가 이제 최고점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협성 생물학이 발전이 아주 지금 제일 여기 주목받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인간의 모든 그 생체 기능을 이제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재활의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유전공학, 유전학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휴머노이드를 비롯한 로보틱스가 발전이 돼서 퓨처 인간이 되는 것은 어떤 인간이 되겠느냐? 그게 트랜스휴먼에서 만약에 포스트휴먼으로 가는 사회라면 퓨처 휴먼은 어떤 것이 인간이냐는 정의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AI를 보는 것도, 로봇만 보는 것도, 줄기세포만 보는 것도 부분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컨버전스. 우리가 이 모든 걸 통합적으로 보는 거. 아까 엄닉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걸 하나만 볼 수가 없어요. AI만 하나, BI만 하나, BCI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끌어지는 이 화살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고치고 수명 연장하고 증강하고 재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보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디지털화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하이브리드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트랜스휴먼은 금방 올 것 같아요. 그럼 불멸로 가고 있고 이거 트랜스휴먼에서 포스트휴먼으로 올 것이냐. 인간의 불멸이라는 것. 이 불멸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어디까지 인간성이라는 것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인간의 기술이 어디까지 인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죽음을 연기시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정말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돼서 인간은 정말 육체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겠느냐. 전도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AI와